자, 교재 11페이지에 다양한 함수의 성질 기본 예제 1번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걸 이제 깊이 있게 문제를 갖다가 겉으로 보기엔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답안을 쓰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1번부터. 특히 이제 논술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왜 점수가 깎이는지 모르고 점수가 깎여나가는 형태의 문제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왜 그러한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몇 가지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뒤 답안 작성 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핵심에 넣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본 예제 1번 11페이지에 자, 먼저 제시문이 짧은 제시문이 4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제시문들을 보면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도대체 왜 여기에 이런 제시문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봅시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의 임의의 두 실수 y가 x보다 크다라고 할 때 정의역의 두 값으로서 이때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지는 실수 xy에 대해서 fx가 fy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함수 fx는 증가함수라고 한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얘 뭐 증가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지, 성질이자 정의지, 그치?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학적 방법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지, 그치? x가 증가하면 정의역의 값이 증가하면 치역의 값도 같이 증가하는, 그치? 그런 함수면 되지.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우면서 알아나가는 것들이 있지, 그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이면 접선의 기울기란 변화율의 비율이다.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 그치? 변화율이고 변화율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 하는 것은 결국 분모에 있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가 서로 그치 같으냐 혹은 반대냐. 만일 변화의 양상이 x와 y의 변화의 양상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게 돼? 델타 x분의 델타 y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x는 커지는데 y는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 다음에 x의 변화의 방향과 y의 변화의 방향. 즉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경우에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 뭐 일반적인 거야. 아주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함수의 기울기가 양이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면 그 함수는 무조건 뭐다? 그 순간은 증가 상태인 거야.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리고 어떤 구간 내에서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작아지고는 상관은 없어.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부호가 무조건 양이면 뭐야? 그렇지? 이때는 그 구간 내에서 전체가 다 증가함수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함수의 증가함을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함수의 도함수가 구간 내에서 함수의 도함수가 양이냐 음이냐 부호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런 증가함수를 다루잖아. 그렇죠? 이 논술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도구가 이 미분의 도구야. 알겠죠? 요게 이제 하나 추가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논술 문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식이 또 뭐가 있냐면 평값정리라는 게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을 공부하거나 논술을 이제 다루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과적인 어떤 기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들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배운 것들은 새로운 개념의 뭐 그런 것들도 조금씩 포함되긴 하지만은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몇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수학적 사실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종합하는 능력 위주로 되어 있어. 수학 문제들이, 수학 교과들이. 고2, 3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배울 때는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 배웠다기보다는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들을 종합하면서 이제 상의 탑을, 위쪽으로 이제 탑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 고2, 3의 과정들이야. 활용이고 확장이고 개념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평값 정리라고 하는 거, F 프라임. 자, F 프라임 C가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x2 마이너스 어떤 구간 내에 이미의 두 실수 x2 마이너스 x1분의 왜? 예.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즉 구간의 기울기지 이거는 흔히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함성의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간의 기울기라 하자. 그 구간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점 C가 두 실수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값정리야.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는 다 이래야 돼. 그치? 요거를 지금 함수의 증감과 연계시켜보면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변화량의 비에 대한 부호와 미분계수의 부호 그 두 가지가 요 속에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야. 만일 이 구간 내에서 f'x가 이 구간 내에서 이미 x에 대해서 f'x가 항상 양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요 값이 양이겠지. 왜냐면 f'c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 f'c는 반드시 양이어야 되니까. 양인데 왜 이리로 가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변을 그럼 한번 봐봐. 우항에 대해서. 우항을 보게 되면, 우변을 보게 되면 x2-x1. 얘는 항상 양수야. 왜냐면 순상에서 x2가 x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치? 분모는 항상 양수야. 그러면 전체가 양이기 위해서는,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분자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분자도 반드시 양수여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시문 가에서 보고 있는 이 함수의 증감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어진다? 이런 성질을 가진 함수는 그치 증가함수이다. 이 두 가지 수학적 내용이 하나의 평값정리라는 식도에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연결해 놓은 거야. 평값정리라는 게. 평값정리를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이렇게 fx에 따른 f'x의 부호에 따른 함수의 증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함수의 증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도함수에 대해서 미분계수에 대해서 양음을 가지고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따지는 것이나 단순히 함수의 정의역상의 증감과 치역상의 증감을 가지고 함수의 증감을 따지는 것이나 그 둘이 똑같다는 것을 연결해 놓은 게 뭐다? 그게 평값정리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좌변에 이러한 양으로서 우리가 따져도 되고 우변에 이러한 양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되는데 이것도 잘 나와. 함수 증감 다룰 때. 알겠지? 평값정리를 이용하여서 함수의 증감에 대해서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야. 첫 번째는 함수의 증감의 제시문 가에 함수의 증감의 정의에 따른 x의 증가에 따라서 y 증가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방법과 두 번째는 도함수를 가지고서 미분계수를 가지고서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냐 감소하는 함수냐 이걸 따지는 방법과 세 번째는 평값정리 가지고도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평값정리 가지고 따질 때는 결국은 첫 번째와 같은 이 제시문 가의 내용 가지고 따지긴 따지지만 도함수를 통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설명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평값정리거든. 그러니까 요거 활용법을 좀 알아 더해. 논술 문제에서 증명하고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거야. 함수의 증감에 대해서. 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문제 풀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문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적 배경식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교과에서 잘 안 다뤄지고 특히 증명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요소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교과의 기초 개념들을 점검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내용을 의미 있게 확인하는 부분에서 여하튼지 그러면 이 제시문 가는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떤 역할을 하겠어? 당연히 함수의 이 문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제시문이 함수의 증감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보를 주는 건 아니겠지 설마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관련 학생들한테 그치? 이 제시문은 결국 이 문제는 함수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수학적 주제가 이 문제 다루는 수학적 주제가 함수의 증감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봐라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의미와 정보의 의미로서 준 거야. 알겠지?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다루는 수학적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그걸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얻는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내용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제시문 보고 딱 문제집 받고 제시문 보고서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것들은 대신에 요 내용을 하나하나 뭐가 다르지 하고 하나하나 다 뜯어볼 것들이 이걸 문제화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주제야, 이런 소재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인지해 놓고 문제를 읽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제시문 나번을 한번 봐봐. 제시문 나번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적 공식이지. 11페이지. 9페이지 나머지 문제들은 뭐 따로 크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넘어가기로 한 거야. 알겠지? 11페이지에 제시문 나. 이것도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앞에 우리가 봤던 함수의 증감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적분법이죠? 무슨 적분? 그치? 부분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분적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주는 수도 있겠지만은 부분적분을 모를까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일 이 문제에서 적분을 푸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적분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라? 부분적분법을 활용해서 적분을 계산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학 정교과에 막 펼쳐놓은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딱 집중해서 어떤 영역에 한정되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자, 부분적분 푸는 문제 나온다. 제시문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평균값을 0에서 1까지 fx dx로 정의하고 증가폭을 f1-f0로 정의한다. 여기는 사실 증가폭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구간에서의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의 함수 증가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뭐가 빠져있는 거야 지금 f1-f0 그리고 구간이 지금 1에서 0까지지 0에서 1까지지 그치? 그러니까 f1-f0나 1-0분의 f1-f0는 어때? 똑같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구간 변화율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증가폭이라고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여기에는 대신에 앞에 거하고는 좀 달라. 앞에 제시문 가와 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제시문 다는 우리가 문제를 쓰는데 필요로 하는 이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풀 때 필요한 새로운 수학적 용어를 좀 준 거야. 자, 앞으로 평균값이란 어떤 용어로서 쓰자? 적어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 dx를 함수 fx에 0에서 1까지의 평균값이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서 평균값의 정의를 함수 fx의 평균값의 정의를 0에서 1까지의 적분으로서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 대신에 이걸 일반적으로 확장화시키면 안 돼. 일반적인 확장을 할 때는 일반적인 확장, 즉 임의의 구간 AB에서 함수 fx의 평값의 정의 이 경우를 이거에 따라 가지고 0에서 1까지가 아니라 A에서 B까지 인테그럴 적분한 것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은 함수의 평균값이다. 맞아 틀려? 요건 틀립니다. 알겠죠? 구간이 0에서 1까지일 때만 그 적분을 그대로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문제에서만 그런 거야. 알겠지? 다른 데서는 평균값이라는 용어를 그 함수의 적분으로 그냥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셔가지고 배워서 병이 되는 경우 있잖아. 마치 부분적인 걸 갖다가 정의처럼 외워가지고 다른 문제에 적용했는데 다른 문제는 일반화된 문제다. 그럼 이거 틀려버리는 거거든. 내가 알고 있던 약간의 배경식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하튼지 평균값이라는 것과 함수의 평균값이라는 것과 증가폭이라는 것을 정의하고서 있다. 문제를 읽어가거나 혹은 문제를 풀 때 이 용어들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고 혹은 답안을 서술해라. 자, 라번에 무리수 자연대수 2에 로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2.71828 땡땡땡으로 정의되어진다. 무리수로서. 여기 이제 시험은 또 왜 줬을까 이거? 이게 이제 경험이야. 자연대수 2 값을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는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이것의 근사값을 그대로 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근사적인 계산을 실제 어떤 값으로 뽑아낼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로그 이거 얼마다. 그러니까 로그 몇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에서. 그런데 이제 근사의 값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연대수 2는요. 지수의 대소 비교를 위한 기준값으로서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논술 문제에서는. 무리수 있잖아. 무리수 값을 실제로 주는 경우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 무리수 값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것들이야? 대입해서 근사값을 구하거나 그치? 그런 정도로 주로 활용되는 데 비해서 논술에서 무리수의 어떤 값들을 주는 거는 수의 대소 비교를 위한 근거로서 이런 이제 값들을 갖다 직접 주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로 이 문제에서도 자연대수 2를 중심으로 어떤 대소 비교의 기준으로서 요걸 정보로서 지금 요 제시물 나의 정보를 준 거야.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이런 무리수 값이 나오면 두 가지로 생각해라. 어떤 수의 대소 비교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값을 계산하는 데서 근사의 값으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란 말이야. 알겠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을 놓치면은 이제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점수들이 텅텅텅텅 떨려 나가게 돼. 왜 그런지 봐봐.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 이제. 그런 주의사항을 꼭 이야기하는 게. 자, 문제 1번. 함수 fx는 x 플러스 1 로그 x 플러스 1로 정의하자. 자, 이때 논제 1에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논제 1에 두 가지 또 소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문항은, 이걸 이제 0에서 1까지 적분해봐라. 0에서 1까지 적분하라고 해서 이거 계산 부지런히 하는 건 좋아. 알겠죠? 부지런히 하는 동안에, 이 값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정의했다? 제시문에서 0에서 1까지 함수 fx의 적분을 0에서 1까지의 평균값이라고 정의했다. 알겠지? 그런 그걸 연결된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담으면서 이것도 1번 문제는 명과 평균값을 먼저 계산하게 하는구나. 자, 여하튼 이거는 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래,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해야 돼? 함수 fx. 당연히 적분해야 되지. 무슨 적분해야 돼? 그치, 그렇게 가는 거야. 제시문 활용해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거 부분 적분부터 해봐야겠다. 알겠지? 제시문을 제대로 읽은 학생들의 푸는 속도가 빠른 이유야. 논술 문제에서. 논술 문제에서 사실 시간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부분 적분을 하려고 한다. 자, 첫 번째 부분 적분의 예시를 한번 보자. 자,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려는 거는 어떤 적분을 먼저 추가하려는 거야? 그렇지, 치환 적분을 먼저 추가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치환 적분을 왜 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들을 보시면, 다음 풀이법들을 보면 알아요. 자, 그리고 치환 적분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적분이나 치환 적분을 여러분들이 답안했을 때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흔히 학생들이 잘 안 쓰고 지나가다가 점수 깎이거나 혹은 계산식에서 뜨고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자, 첫 번째, 반드시 치환 적분에서는 무엇을, 어떤 식을 무엇으로 치환했는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주시죠. 알겠죠? 첫 번째 치환 대상의 식이 무엇인지 반드시 표시를 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것의 변화량, 변화율에 대해서 미분소라고 그러는데, dx와 dt의 상호관계들에 대해서 반드시 써주십시오. 답안에다가. 알겠죠? 이거 미분하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x가 0일 때 t는 1이고 x가 1일 때 t는 2다. 그치? 치환 적분에서 학생들이 계산 실수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치환 영역 위의 변화를 갖다가 제대로 쓰지 않아서 결과가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치? 정적분 계산하기 때문에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값에 대한 계산에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 3번의 것들을 게을리해가지고 영역 변환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부호 처리라든지 만일 이렇게 그 치환을 하는데 dt분의 dx의 관계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든지 역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관계들이 나오게 되면 부호가 변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런 데서 계산 실수가 굉장히 많아. 사실 답안 쓸 때 이거 세 가지를 안 쓴다 그래가지고 감점되지는 않거든? 감점되진 않는데
이거 제대로 안 써놓으면은요, 논술 문제에서 계산식이 이런 것들, 이것도 그래요. 계산식들이 적분 계산도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수능 계산에서 나오는 함수들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산하다가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거. 계산 실수가. 복잡한 함수일수록. 왜냐하면 적분의 과정은, 특히 미분하고 적분의 과정들은요, 함수가 미분이나 적분에 의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심하게 돼. 그치? 단순히 뭐 대입하고 이런 정도의 식의 변환이 아니란 말이야. 대입하고 약분하고 뭐 인수분해하고 이런 정도의 식 변환이 아니라 미분이나 적분을 하게 되면 뭐 기하학적으로는 아예 차원이 변하면서 식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계산이야. 미분이나 적분은. 식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적으로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학생들이 계산하다가 실수가 많아지고 결과물에 대해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이걸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연습장에다 풀지만은 답안에다가 제대로 써 놓으면서 뒤에 나오는 계산들이 제대로 계산이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야. 답안에다가.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야. 봐봐. 이거 1번 문제에서 지금 이게 1번 문제야.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제란 말이야. 여기서 계산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계산 틀리면 뒤에 거 다 틀려요. 요거 하나 계산 잘못 나가면 여기서 부 하나 틀리면 1, 2, 3, 4, 5까지의 내용들이 전체가 다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시험 전체가. 논술 문제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서 뭐 연결. 논술 문제 특징이다. 1번 문제 쉽다고 하더라도 단순 계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쉽게 보고서 문제 풀면 안 돼. 꼭 결과에 검토라든지. 거기에 2번을 한번 보세요. 문제 1번에 2번. 나번 봐봐. 나번에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나번에 쭉 계산해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 인테그럴. 그 식에서 문제 1의 나번의 식의 마지막 부분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부등식의 마지막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로 돼 있지? 그 부등식 증명하라고 돼 있죠? 그 부등식 증명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중에 그 인테그럴 1번에서 가번에서 계산해가지고 대입해서 부등식 증명하라는 거야. 근데 1번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계산 하나 틀리면. 당연히 나번 나가버려. 증명이 안 돼버리는 거야. 증명이 됐다라 하더라도 근거가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거 오류가 나타나는 거고. 알겠지? 신중하게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자, 여하튼 이제 치안에서 하게 되면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t 로그 t dt로 해가지고 간단한 적분으로 이제 계산 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부분적분 들어가는 거지. 치환 먼저 하고 부분적분. 그치?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있다면 항상 뭐부터 진행해요? 치환적분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대부분은. 자, 부분적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시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부분적분 할 때 지금 gt equal log t 썼죠? 그 다음에 h, gt와 h 프라임 t의 곱으로 본 거야. 알겠지? 우리 적분식을. fx, gx로 보통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 fx, gx로 많이 쓰는데 근데 함수 fx는 우리가 이미 문제 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fx 쓰면 돼, 안 돼? 그치, 답안 쓰려고 다시 fx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은 기호를 문제에서 중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 의미를 두고. 기호에 대해서도. 그래서 gt와 h't의 곱으로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gt를 로그 t로, h'. 어떻게 이거 gt와 fx와 g'x를 우리가 어떤 건 함수로 정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적분에서 또 자세히 얘기할 테고,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g't와 ht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요거 부분적분 하실 때에는 요 내용들이 지금 부분적분식, 아까 전에 치환적분과 마찬가지로 부분적분을 여러분들이 답안에다 쓸 때는 반드시 지금 요 네 가지 식들을 다 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야. 부분적분은 특히 적분에서도 부분적분 같은 경우에 식변형이 또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변환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 제시문 나에 있는 부분적분식에 따라서 하더라도 원래의 적분식에서 부분적분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식 자체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하다가 실수 많이 나타나. 여기 t지. 이분을 t 해주고.
주의사항이 알겠죠? 즉 부분적분할 때에도 곱하여지는 두 함수, 미분된 함수와 그 다음에 원함수의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뜨시고, 그로부터 G'T와 HT까지도 반드시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답안 쓸 때 이런 것들 써놓으면 그 다음에 부분적 분식, 첫 번째 부분적 분식이 내가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눈으로 써놓으면. 그치? 그 확인하는 과정, 그거 하나만 거쳐도 사실 결과 계산의 값이 틀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거야, 이 적분 계산들은.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야, 정리하고. 그래서 GT, HT의 곱에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G'T, H'T 곱하여서 2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T분의 1의 DT. 그 T 약분되어져서 적분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 T의 제곱에 마지막에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끝나게 돼요. 이 뒤에는 계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이거 막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사실 이 정도 적분 계산 여러분들 못할 거라 가지고 이거 문제 푸는 건 아니야. 알겠죠? 다만 우리가 논술 답안에서 이런 적분,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 답안들을 쓸 때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는 거야. 알겠죠? 이거 뒤에 계산식 적느라고 시간 버리지 마.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두고, 계산은 여러분이 나중에 따로 해봐도 되잖아. 답안지 보고 나중에 풀어보고 맞춰보고 계산해서 맞춰보면 돼. 여기서 적어서 외울 거 아니니까. 이 적분 몰라서 적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이 지금 적분이 계산 안 돼서 뭐 그 관계식을 갖다가 뭐 다 적으려고 하면 그건 지금 논술하기 힘든 상태인 거야. 알겠죠? 중요하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도 오히려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 거,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자, 두 번째 계산법 한번 보세요. 0에서 1까지 fs dx에 대해서 x 플러스 1 로그 x 플러스 1에 대한 적분인데 gx를 로그 x 플러스 1로 놓고, 이거는 치환을 안 한 거죠, 지금. 이건 치환 안 한 거야. 치환 안 하고 바로 부분 적분 실행한 거야. 자, 이때 문제점이 뭔지 봐봐. 자, 먼저 gx를 로그 x 플러스 1로 했고 h'x를 갖다 x 플러스 1로 잡았어요. 그래서 g'x를 x 플러스 1분의 1로 잡고 h'x에 대해서 원함수를 잡아야 되지. 이 원함수가 뭘까? h'x는 hx는 부분 적분할 때 주의사항. 이게 치환 적분을 먼저 시행한 이유 중에 하나야. 이거 원함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이거 원함수로 보면 보통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로 쓰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원래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의 플러스 c가 돼야 되죠, 원래는. 그치? 근데 이거 c에 따라서 이 c의 값을 어떤 값으로 실제로 잡아야 돼, 우리는.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이거 곱할 거니까 실제로 이 c의 값이 뭔지가 영향을 준단 말이야. c의 값이 뭐냐가 영향을 주게 돼. 식의 계산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c의 값을 우리가 실제로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가능한 이 c의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적분 계산이 최대한 쉬워지도록 우리가 잡아주는 거야. 임의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 계산에는. 알겠지? 근데 이 c의 값을 잘 못 잡으면은 계산이 정말 오히려 부분 적분을 하지 않느니만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겨. 봐봐. 요거 2분의 1 x로 그대로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로 그냥 넣으면. 보통 이렇게 해서 그냥 하잖아. 그치? 그러면 식이, 그쵸? 로그 x 플러스 1에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에 0에서부터 1까지 하고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그치? x 플러스 1분의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의 dx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요 뒤에가 뭐가 남아? 약분이 안 되죠, 이거 분자분모가. 약분이 안 되니까 이 음함수 미분법을 또 써야 돼. 마이너스 지수에 대해서. 이것도 쉬운 적분이 아니지, 이거 자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hx를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잡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이렇게 잡아도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지. 그치? 아까 전에 식에다가 뭘 추가한 거야? 적분상수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추가, 2분의 1을 추가한 거야. 적분상수에 2분의 1 추가하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뒤에 요 앞에 식은 그치?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지고 뒤에 식이 뭐가 되어지게 돼? 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서 이 적분 계산식이 훨씬 간단해지게 된다고. 알겠지? 많은 학생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와 같은 식으로 바로 부분적분만 하면서 실수한 것 중에 바로 부분적분을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또 그 뒤에 부분에 가서 이와 같이 적분을 해가지고 이런 적분 만들어서 이거 계산하다가 계산 실수 나오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지. 그리고 이거 제대로 안 풀려요. 여러분들 그냥 적분해가지고 미분이만 모르는데 적분은 제대로 안 풀린다고. 이게 미분은 쉽잖아. 그냥 미분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적분은 이런 적분 여러분들 제대로 안 풀려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 거의 이렇게 써서 이 적분 계산을 쓴 학생들 거의 다 점수, 이거 결과물들이 제대로 된 학생들이 없어요. 아까 전같이 적분 상수 4분의 1을 고려한 식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내기 전에는 이거 안 풀려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적분에서는. 알겠지? 제가 1번 문제에서 요 문제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은 언뜻 보면 적분 계산하는 문제고 적분 계산하면 되지 하고 쉽게 다가갔다가 실제로 못 푸는 경우에 함정이 벌써 두세 가지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만 해도. 그래서 치환 적분, 그래서 부분 적분 하기 이전에 치환 가능한 적분은 조금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치환 가능한 적분은 가능한 치환을 먼저 해주시고 부분 적분을 시행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그런 실수는 줄어들어요. 훨씬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 팁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야. 나머지는 계산이고. 자,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해서 부분 적분을 바꿨을 때에도 요거 이제 치환해서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식 이거에 또 거꾸로 하거든요. 식이. 자, 세 번째 방법. 이번에는 gx를 로그 x 플러스 1을 h 똑같이 놓고 푸는데 g 프라임 x를 갖다 x분의 1로 놓고, 이거는 앞에서 썼던 방법이지. 그치? 이거 어렵다고, 적분 어렵다고 한 거. 그치?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대부분 상당수 학생들이 80% 이상의 학생들이 이 적분으로 가서 문제 풀려고 한단 말이야. 치환 적분 먼저 안 하거나 혹은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취하지 않고 하는 경우. 근데 이거 적분식 자체가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식변형을 이와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식변형을 지금 이와 같이 했을 때는 뒷부분에 특히 여기에서의 식변형을 갖다 이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풀려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고려한 거예요. 이거. 알겠지? 그래서 묶어서 일부러 분모와 뭐가 될 수 있도록, 약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적분 계산해 준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변형해주고. 적분 과정들이 훨씬 까다롭지, 그치? 근데 이거를 배울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알겠죠? 자, 논제 1의 라번 요까지 하고 우리 중간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응? 자, 문제 1의 라번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1번이 왜 출제되었는지 논술 문제의 상호 연계성들을 잘 고려해 두시면서 문제 보세요.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함수 이거 뭐야? 야, 또 깜빡깜빡하네. 또 눌러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꺼져버린 것 같은 또. 이 전원이 불안정하구나. 에이, 안 돼. 내려. 이거 다시 하고 있느니 그냥 하자. 자,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할 때 라지 m이 f1 f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가 최대값보다 크다. 항상 크다라는 것을 보여라.
구간 연결 사이에서. 자, 일단 요거는 지시문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들을 우리 사용해 보게 되면 앞에가 뭐야? F1-F0 증가폭이지. 그치? 증가폭과 뭐의 합이? 평균값의 합이 적분에 대한 평가, 평값의 합이 함수의 최대값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제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인 거야. 제시문상의 용어로. 우리가 아직 이 함수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힌트를 준 것 중에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함수의 성질에 관해서. 부분 적분의 식은 우리가 이미 활용을 했죠. 그치? 활용하지 않은 게 뭐 있어? 함수의 증감에 관한 거 첫 번째 제시문이죠. 그치? 특히 어떤 함수에 대한 계산이 최대나 최소값과의 어떤 부등식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함수의 증감에 관한 요소들이야. 함수의 증감. 최대 최소값과의 어떤 부등식의 문제들은 항상 뭐하고 관련돼 있다? 함수의 증가나 감소와 관련돼 있다. 알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 x 플러스 1 로그 x 플러스 1.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혹은 증가함이 막 관련있는 함수야? 뭐 따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지? x 플러스 1이 증가함수이고 로그 x 플러스 1도 증가함수잖아, 연관일 사이에서는. 그래 안 그래? 두 증가함수의 곱이니까는 전체가 뭐야? 증가함수지 지금. 그치? 함수 전체가 증가함수야. 따라서 함수 fx가 증가함수이므로 이 증가함 증명하면 뭐 f'x 구간에서 f'x에 대해서 양이 된다는 걸 확인해 줘도 돼. 알겠지? 응? 그러나 뭐 기본 문제 함수, 주어진 함수가 워낙 뭐 이런 증감을 따지기엔 적분은 까다롭지만은 증감을 따지기엔 좀 간단한 구조의 함수지. 예, 간단하게 함수의 증감 따져주시고.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있죠. F1이 뭐가 되게 돼, 구간에서. F1이. 이거 자체가 함수의 최대값이지, 구간 내에서. 그래, 안 그래? 증가함수니까 0에서 1까지 구간에서. 그치? F1이 함수 최대값이 되게 되는 거야, 그냥 바로. 그러면 우리가 증명하는 식이 뭘로 변한대? 1이 아니라 0이지. 0 마이너스 f0 플러스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fx dx. 자, fx dx 이거 계산했죠? 어디에서 문제 가에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문제 가로부터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는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므로. 그치? 이건 계산해서 증명하는 문제야, 결국은. 함수의 증감만 여러분들이 확인해주고 나머지는 다 함수 나와 있으니까 값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F0 계산할 수 있죠? 자, 이제 풀어보려고 하니까는 마지막 설명이니까 F0가 필요하더라. F0 얼마? 0 플러스 1 로그 0 플러스 1 x 플러스 1 해서 얼마? 0. 이제 요게 뭐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 함수 fx에 대한 적분이 뭐라는 것? 얘가 양이다 라고만 되면 끝이지. 여기서도 학생들이 감점 많이 받아. 저렇게 해놓고 2 로그 2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그러므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학생들. 여기서 감점된단 말이야. 왜 감점되냐면 이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결과가 아니야. 이 문제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이거는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야. 왜냐면 뭘 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문제에서 이 부등식 증명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 부등식은 결과적으로 이것과 똑같죠? 결과적으로 이것과 똑같잖아.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이거 그냥 이대로 성립한다요? 이대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성립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야. 특히나 봐봐. 만일 얘 결과가 여기서 나온 게 뭐 2가 2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왔다. 이건 너무 자명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식 성립한다고 그냥 가면 돼, 이럴 때는. 근데 이 부등식을 한번 잘 봐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 부등식 증명 문제 쭉 갔는데 마지막이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야? 로그 2. 이거 무리수지? 4분의 3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에 관한 부등식 혹은 그것의 비율 x분의 y 수의 대소 비교를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는 차가 0보다 크다는 것과 하나는 b가 1보다 크다는 것. 차나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해도 문제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따로따로 써야 되니까. 알겠죠? 만일 지수함수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지수함수는 때에 따라서는 비율로 따져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 알겠지? 소거가 가능하다면 비율로 해서. 자, 여하튼지 2 로그 2 마이너스 3은 얘가 무리수이고 얘가 유리수일 때는 이건 자명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나오는 부등식은 반드시 설명, 증명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저 부등식, 단순한 수의 대소 비교라도 부등식에 대한 증명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거 모르고 빼먹는 순간 점수 다 나가는 거야, 뒷부분의 점수.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 즉, 2 로그 2가 4분의 3보다 큰 거 보여줘야 되지? 자, 8 로그 2가 3보다 커야 되죠? 2의 로그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3이 돼야 되고 로그 없애면은 2의 8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쵸? 2의 세제곱과의 대소 비교에서 얘가 2로 하게 되면 이쪽이 커야 되는데 얘가 이거보다 작으면 비교하기가 곤란하죠. 그치? 그래서 뭘로? 4의 4제곱으로 바꿔줍니다. 2의 8제곱. 자, 이제 확실하게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문제에서 로그 2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마지막에서 2.7 몇이라고 했으니까. 더 확실하게 밝기 위해서. 해주면 끝나죠. 그치? 4의 세제곱 정도, 하나 정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지수가 갖고 분모의 대소, 그치? 미치의 대소에 의해서 부등식 성립하는 거 보이고, 미치 갖고 지수의 대소 비교에 의해서 대소 비교 관계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여러분들 지수 부등식에 대한 증명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합니다. 알겠죠? 중간에 가는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수의 대소 비교에서는 지수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다, 증명하고 싶다. 그런데 지수를 딱 보니까 밑도 틀리고 지수도 틀리다. 밑과 지수를 한 번에 비교해 주는 건 사실 힘들어. 여긴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알겠지? 그래서 그 부등식에 관한 증명 문제 굉장히 많이 했어. 한양대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한양대 서울 쪽에. 한양대 서울 쪽의 문제에서 나왔고, 뭐 이화여대 문제도 나오고, 이 부등식 증명에서 지수 대소 비교 증명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 2015 작년에도 기출문제 나왔었고, 올해 모의능수 문제에서 다 이렇게 또 등장했었단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해. 그리고 학생들이 잘 증명 안 하고 넘어가거나 대충 그렇다라고 넘어가다가 점수 깎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의 계산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수의 대소 비교에 있어서 밑과 지수가 다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매개 변수, 매개의 값을 하나 설정하는 거야. 알겠지? 제일 작은 놈과 밑이 같거나 지수가 같은 놈을 하나 설정하고, 그래서 대소 비교를 갖다 비교한 후에 그 다음에 밑이 같거나, 그치? 요 중간 걸 설정할 때 그 또 다른 놈과 만일 뒤쪽 놈과 밑을 일치시켰다고 한다면, 지수를 일치시켰다고 한다면 앞에 놈과는 밑을 일치시키면서, 그치? 요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지수는 어디에서 따온 거야? 뒤에 거에서 따오고, 밑은 어디에서 따온 거야? 앞에 거에서 밑을 따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런 수를 요거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치?
요거 만드는 게 요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요수를 찾아내는 방법이야. 알겠지? 지수 대기소 비교해서 지수가 같은 놈, 밑이 같은 놈. 양쪽에서 밑과 지수를 하나씩 따와서 중간에 매개 변수로 놓고 매개 값으로 놓고 대소 비교식 만들어주면 비교 증명이 쉽게 증명됩니다. 알겠죠? 요령이라도 좋으니까. 자,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야, 사실. 그런데 이 부등식 자체는 어디에서 온 거야? 부등식 자체의 출발점은 이 부등식 자체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온 거야. 그래 안 그래? 여기서부터 이 부등식을 온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 그치? 우리는 부등식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부등식 만들어 왔단 말이야. 증명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증명에서는 저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제로 해서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더라도 답안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답안했을 때 거꾸로 써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4의 4제곱은 4의 세제곱보다 크다. 그치? 4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4의 4제곱은 2의 세제곱보다 크다. 자, 그래서 4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4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보다 크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그치?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정리하면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 0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됐지? 일단 여기까지 계산해 놓은 다음에 우변에 일단 계산해 놓고, 알겠죠? 우변에 계산해 놓고 답안 정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령이 몇 가지 있어. 요 짧은 문항 소문제 하나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논술 답안 쓸 때 여러분들이 쉽게 빼먹거나 실수하는 많은 요소들을 지금 요 문제 하나에다가 설명하느라 시간 많이 잡아본 거야. 알겠죠? 시환적분이나 부분적분 답안 작성 시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제시문의 정보의 활용법, 문제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수학적 요소가 어떤 게 적용되는지를 정보로서 준다. 하다못해 마지막 제시문 라의 자연대수 2의 값들은 실제로 그 값을 대입하여서 그 결과를 구하거나 근사값을 구하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대소 비교,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하기 위해서, 그 제시문 라가 이거 마지막에 부등식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부등식 증명에다 이거 쓰려고. 이것 말고는 그 제시문 라의 자연대수 2의 값이 다른 문제에 쓰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딱 여기만 쓰이게 돼 있어 지금.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보잖아요. 요 과정 증명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사실. 1번 문제에서 요거 증명 안 하고 넘어간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답 다 써놓고 뭔가 이상함을 느껴. 제시문 라가 있는데 제시문 라는 답안에 이용된 데가 한 군데도 없네. 다 쓰고 나니까. 제시문 라가 있는데 자연대수 2의 값이 있는데 자연대수 2는 도대체 그럼 제시문을 왜 준 거지? 다 풀고 다 쓰고 나니까. 그때서야 뭔가 이상한 거 느낀단 말이야. 그때는 늦어. 알겠죠?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이제 또 문제의 단순한 유형상에서 좀 주의사항이니까 좀 길게 시간을 잡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문제부터는 계산 문제로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 진행할게요. 네, 20분까지 잠시 쉬었다가